의료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기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위 말하는 문케어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됩니다. 이 문정권의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 소위 문케어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자는 겁니다. 이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래전부터 저소득층,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꾸준히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비급여 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요와 지출이 급증하고 그 건강보험 기금과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5조 이상의 보험급여가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20조 이상 쌓아놓은 적립금을 마구 가져다 쓰면서 드디어 2018년에 작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입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의하면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에는 건보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을 엄청나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2026년은 먼 장래가 아닙니다. 내년이 2020년이고 다음 정부 임기 중에 건보 재정 위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현실적 대안 없이 전임 정부가 알뜰하게 쌓아놓은 건보기금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임기 중 다 써버리고 그 부담은 다음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 의무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전임 정부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을 자신들의 임기 중 의료비 경감의 명분으로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현금 살포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이 욜로 정권이다, 먹튀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는 미래 세대 문제가 아닙니다. 적립금 고갈은 바로 5, 6년 앞으로 다가온 바로 다음 정부의 당면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제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경제학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와 좌파 경제학자들이 계속 주장해오던 소득주도 성장 이론의 실증적 근거로 사용되는 현상, 즉 2008년 이후 보수 정권 하에서는 경제 성장은 지속됐지만 임금은 정체되었다고 주장해온 유명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홍장표 교수를 비롯한 장하성, 박종규 박사 등 친정부 좌파 경제학자들이 이를 근거로 기업이 노동 생산성 증가에 못 미치는 실질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 결과 기업은 잉여가 축적되었지만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과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고 이 그림에 의거해서 이 분석에 의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장하성 교수 같은 사람은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한국 경제가 불공정한 대기업만 살찐 경제가 됐다고 하면서 청년들더러 분노하라고까지 선동했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키고 강제로 법인세를 올리고 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한국경제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서강대 박정수 교수의 계량 분석에 의하면 이 주장이 계산착오 내지는 의도적인 왜곡에 의한 잘못된 주장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의 전체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종합학회일 뿐 아니라 여기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은 반드시 동료 경제학자들에 의해 검증되고 인정돼야만 게재가 되는 공신력이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원래 논문이 왜 잘못됐는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GDP 실질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GDP 기준으로 했고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 수준을 썼고 실질 임금을 계산할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해서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지수는 천천히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물가 지수 지표를 적용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종수 교수가 이 두 지표를 하나의 물가지수로 계산해 보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전혀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것이 아닌 것이 계량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에 비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서 기업만 살찌고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은 정체됐다는 현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의 전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 정권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성립하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사이비 경제 이론을 버리고 과학적 근거와 경험에 근거한 정도 정책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은 튼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금 빠르게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